머리글 바닥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머리글이나 바닥글 텍스트에 앰퍼센트 문자 한 개를 포함시키려면 앰퍼센트 문자를 2번 입력한다 그랬어요. 좀 이따 한번 볼 거고요.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머리글 바닥글을 한 번에 추가하려면 여러 워크시트 선택하고 하면 돼요. 맞아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예요. 야, 왠지 느낌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나오니까 얘가 답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자, 상태에서는 워크시트의 머리글과 바닥글 영역이 함께 표시돼요 그랬네요. 얘가 답이네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페이지 나누는 걸 미리 보는 것이고요. 머리글 바닥글 같은 어떤 레이아웃의 틀을 바꿔주는, 그지, 레이아웃이 틀이잖아. 틀을 바꿔주는 거는 뭐예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죠. 이거 자주 출제됐던 애고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출제되죠. 레이아웃 보기예요. 자주 출제됩니다. 차트의 경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 추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차트 시트가 따로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대요. 자,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그냥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와 페이지 레이아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31번 시트가 없기는 하네. 그지? 뭘 가지고 해볼까? 데이터 많은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40번 시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 시트에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 한 번 해주려면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머리글 바닥글에서 바닥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앰퍼센트를 2번 표시하고 싶으면은 기본 앰퍼센트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 더 주게 되면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앰퍼센트를 한 번 더 표시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 탭에 가셔가지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보면 페이지가 어떻게 나눠지는 게 보이지, 페이지 레이아웃을 눌러야만이 위에서 우리가 머리글이나 바닥글 같은 틀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나온다. 이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아이였죠?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가 어렵다. 아래 워크시트 D2셀에서 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총점을 계산한 후 채우기엔드를 쭉 끌었대요. D5까지 드래그해서 총점을 계산하는 총점 매크로래요. 그죠? 다음 중 아래 매크로에 VBA 코드창이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레인지 했어요. 범위를 선택했대. 어디 범위를? 시작 위치가 뭐야? D2죠. D2 찾아.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액티브 셀, 현재 활성화된 셀에서 포뮬라 R1, RC는 얘는 상대 참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상대 참조 표시입니다. 여기에서 R1, RC로 하고요. 썸을 할 건데 우리가 뭐하고 뭘 더하면 돼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두 개가 더해지면 되죠. 그러면 얘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열, 얘는요? 마이너스 1열이에요. 두 개의 값을 빼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포뮬라 R1, RC에 여기에 RC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답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렇게 괄호에 마이너스 1을 했다는 거는 한열 이렇게고요. 얘는 똑같은 값을 찾고 있잖아.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얘도 아웃이요.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은 자기 자신이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얘가 답이네요. 마이너스 2열, 2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열 두 개의 위치에 해당하는 81과 89를 찾아라. 그래서 거래를 합계를 내라. 그리고 D2가 선택이 된 거예요. 왜? 채우기엔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셀렉션, 오토필, 자동 채우기 할 거고, 다음에 디스티네이션이에요. 목적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레인지 범위가 어디요? D2에서 D5까지네. 맞네요. 그죠? 그리고 쭉 자동 채우기 한 거야. 그 다음에 레인지 요거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뭘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얘를 드래그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고 마지막에 여기를 마우스로 딱 클릭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건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모듈 1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은 처음에 이 녀석을 선택하고요. 액티브 셀 포뮬라 R1 RC 해가지고 왼쪽으로 두 칸 그리고 왼쪽으로 한 칸 두 값의 합계를 계산하시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D2를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작성이 된 거예요. 선생님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어 보지 뭐. 해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자입니다. 합격자야.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갈 거예요. 그런데 매크로 기록이 안 되네. 지금 우리 매크로 창이 열려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얘 닫아주고요.
디버거 중단시키고요. 자, 매크로 기록 눌렀어요. 기록. 자, 이 녀석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합계 이렇게 넣어줄게요. 됐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 선택했어요. 개발 도구에 가서 어떻게 해요?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매크로 들어가서 우리 매크로 지금 2번이었죠? 요거 편집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D2 선택했고요. 요거는 제가 두 번 해가지고 두 번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가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6를 선택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매크로가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수식을요 썸하고요 이렇게 입력됐대요. 이거는 절대 참조, 얘는 상대 참조를 입력을 했고요. D2 셀에서 D4 셀에 복사하여 붙여넣을 때 결과는 그랬는데 이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채우기 핸들과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자, 보시면은 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여기에서 생각한다면 B2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C2인데 얘는 C4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의 합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 C2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모든 합계가 나오면 되겠네요. 채우기 핸들을 했을 경우에 이 B2는요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에 C2는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C2 여기까지였지만 채우기 핸들 하니까 C3, C4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모두 합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합해 봐야 되는데 요거 두 개 더하면 15래요. 얘는 얼마 나올까? 21 나오겠네. 얘는 얼마 나올까? 9니까 17 나오겠네요. 다 더해보면 요렇게 해보면은 6이고 7이고 하니까 얘는 3 나오고 하나 올라가니까 6이 나오겠네요. 63 답이 63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한번 제가 입력해놨으니까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 녀석이고요. 이 수식을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면 6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채우기 핸들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복사하는 거는. 자,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B6 셀이 선택되어 있대요. 요만큼이 선택되어 있고요. 각 키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 출제됐었죠. 자, 똑같은 문제 아니고 다른 문제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홈키를 눌러 현재 열의 첫 행인 B1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홈키 누르면 첫 번째 열로 간다고 했는데 B1이 아니라 A3로 가겠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쪽 끝으로 가요. 자, 컨트롤 홈 누르면 A1 셀로 이동하겠죠. 컨트롤 엔드 누르면 영역의 마지막으로 가요. 그래서 6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Shift 엔터 누르면 한 행 위인 B2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엔터를 누르면 아래고요. Shift 엔터 누르면 위로, 한 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34번이고요. 여기에서 홈키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A3로 가죠. 그 다음에 컨트롤 홈 눌러보면 A1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보면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겠고요. 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드 눌러보면 영역의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35번이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A6 셀에 이 범위에다가 식을 넣었구나. 셀 수식은 VLOOKUP이래요. 우리 VLOOKUP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을 때 쓰고요. HLOOKUP은 horizontal, 그래서 가로로 나열되어 있을 때 씁니다. V는 버티컬이죠. 여러분들 버티컬 아시죠? 얘는 horizontal이에요. 수평선 그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 함수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자, 이 중에서 C를 선택할 거래요. C를 찾을 거야. A2에서 C5까지래요.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C5까지 영역이 선택이 됐고 세 번째 열 값을 가져오래요. 정확하게 가져오래요. 0은 오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C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야, 값이 없어. 유효하지 않아. Not available. 1번이 답이 됩니다. name은 함수 이름이 틀렸을 때 나와요. 1번이 답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D를 찾았다. 그러면 여기서 D를 찾고요. 하나, 둘, 셋. 요 3,000원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네요.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35번이고요. 이렇게 NA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D를 이렇게 선택한다면 D열에 해당하는 3,000원이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C가 없기 때문에 야, 그거 없잖아. 유효하지 않은 값이잖아. 이렇게 오류가 뜨게 되겠죠.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수식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그런데 이 문제도 살짝 까다로워. 사실은 어려워. 지금 보면은 배열 수식이야 다. 중괄호 있어. 자, 우선 보면 A1에서부터 요 범위에서 그리고 곱했고 요 녀석을 곱했대요. 이거 썸 프로덕트랑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 요거랑 같은 값이 나와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얘네 곱해 그 결과 나오지? 그 결과 나온 걸 썸해버리니까. 맞죠? 자, 두 번째는 야 이거 뭐야? 자, 보면 A1에서 A3까지고요. 여러분들 이 배열 상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끔 나오거든요. 배열 상수예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놓은 아이들을 우리 배열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 차이가 있죠. 차이 모르겠지. 자, 얘는 세미콜론이고요. 아래는 쉼표로 구분을 했어요. 얘는 열을 구분해요. 열을 구분하고요. 얘는 행을 구분해요. 즉,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A1에서 A2까지 있는 거고요. 얘네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값을 여기다가 30, 20, 10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똑같지 뭐 이거. 맞아요? 자, 이것도 같아요. 자, 세 번째 있는 얘는 지금 뭐야? 열로 구분이 돼 있잖아. 어떻게 입력되는 거냐면 1, 2, 3 들어있는 거고요. 순서가 여기에 30, 20, 10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얘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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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곱하기. 다 곱합니다. 한 번씩.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썸 프로덕트는 어때요? 두 개의 배열의 값을 곱하고 그 결과를 합계내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 녀석만 어떻게 나온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카티션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행값을 다 한 번씩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면 이 녀석을 보세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값을 이렇게 자, 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배열 요 값이 있잖아요. 배열 상수 값이에요. 상수라고 하는 건 고정된 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는 해주시고 컨트롤 V 눌러주고 엔터 눌러보면 이렇게 열이 나눠서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요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애들은 딱 클릭한 다음에 는 눌러주고 컨트롤 V 눌러보시면은 세로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얘네 배열 상수의 쉼표와 세미콜론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생각하시는데 우리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나누기에서 앞에서 계속 보셨잖아요. 열 나눌 때 뭘로 써? 기본이 쉼표죠. 그리고 우리 CSV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컴마 세퍼레이트 어쩌고 저쩌고 베일류인가? 아마 그럴 거야. CSV 파일이 우리가 웹에서 사용되는 표준 전송 표준이거든요. 예전에 썼던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콤마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콤마가 열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간혹 나와 이게 구분하는 문제가 세미콜론과 쉼표의 차이 배열 상수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배열의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어렵지 그지? 이런 문제가 배열 상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텐데 과거 기출 문제까지 계속 걸쳐 올라가면 몇 개 보인다에 그리고 그 쉼표하고 세미콜론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으로 지문으로 나와. 쉼표는 뭐고 세미콜론은 뭐로 구분한다. 이렇게. 자,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의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야, 이거 너무 쉬운 거고 자주 나오는 거잖아.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에 대해서 앞에 회차에서 굉장히 얘기했어. 자, 시트 보호라고 하는 걸 뭘 보호한다 그랬어요? 셀에 대상되는 셀을 보호해요. 대신에 통합문서 보호는 뭘 보호한다 그랬어요? 통합문서를 구성하는 시트를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야.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건 맞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허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시트 보호 시 특정 셀 내용만 수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우리 셀 서식에서 잠금 설정을 해제하면 돼요. 맞아요. 통합문서 보호를 설정하면 포함된 통합문서 보호예요. 차트,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있다. 왜? 통합문서 보호는 시트의 편집을 막아주는 애예요. 시트 보호를 하면요. 얘네를 변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통합문서 보호는 얘네는 시트의 변경, 삭제, 이동 이것만 안 되는 거야.
나머지 안에 셀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할 수 있어요. 얘는 3번이 답이에요. 범위 편집 허용을 이용을 하면 보호된 워크시트 특정 사용자가 범위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바로 요게 요 기능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 37번 시트에서 한번 뭔가 해보도록 하죠. 우선 차트를 좀 하나 그려줄까 봐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요렇게 컨트롤 이렇게 해서 삽입 눌러주고 차트 편집되는지도 봐야 되니까 아무거나 대충 이렇게 까이 거 슬슬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검토에 가가지고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우리 이렇게 범위 선택해 주고요. 자, 검토에 가보시면은 범위 편집 허용 이렇게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 범위는 편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이 된 거예요. 또 이 범위도 편집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 컨트롤 이렇게 눌러주고요. 보호해서 잠금을 해제해가지고 해주면 돼요. 자, 이 상태로 해주고요. 검토에서 시트 보호를 딱 눌러요.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좀 전에 제가 1번 보기에서 말씀드린 게 만약에 얘네를 해제해버리게 되면 얘네를 잠긴 셀의 선택이나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요거를 해제해버리면 1번 문제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옵션이 얘네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 내용 수정되나요? 안 되죠. 대신에 우리 범위 편집 허용안에 얘네 편집되죠. 우리 잠김 해제안에 편집되죠. 됐습니까? 시트 선택 자체도 안 돼요. 오케이, 시트 보호야. 자, 통합문서 보호는요. 통합문서를 딱 적용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는 순간 편집 차트 되고요. 모든 데이터 편집할 수 있어요. 대신에 시트의 이동이나 시트의 삭제나 있던 거 안 돼. 아시겠죠? 맞습니까? 시트에 포함되는 차트나 도형들은 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는 통합문서 보호가 아니라 시트 보호를 해야만이 보호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말해.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X축을 그러네. 얘네가 원래 항목 이름이 여기 밑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위쪽에 표시가 됐대요. 이거는 뭘로 한 거냐면 가로축을 선택한 후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세로축 교차를 최대 항목으로 설정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뒤집힌 게 뭘 기준이에요? 세로축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얘네가 좌우로 갚였다면 얘가 5, 4, 3, 2, 1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위아래 세로값만 바뀌었기 때문에 세로축을 선택하고 축교차를 한 거예요. 항목을 거꾸로? 이런 거 없어. 얘네 다 잘 틀렸고요. 세로축 선택하고의 축서식 옵션에서 가로축 교차에서의 축의 최대값 맞아요. 이런 거 없어. 해보자. 이건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이 녀석을 선택하고요. 축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테두리가 선택된 사이로 우클릭, 축서식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에 가로축 값, 축의 최대값 이렇게 보이시죠? 이 녀석을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원래 자동일 때는 이러한 형태인 거고 축의 최대값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되셨죠? 만약에 가로축을 선택한다 그러면 가로축도 항목을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자, 39번입니다. 다음 중 차트 만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는 차트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새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는 안 되고요. 현재 통합 문서에서만 차트를 만들거나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잘못된 거고요. 39번에 예를 들어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삽입에 가서 차트를 하나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우클릭 눌러서 차트 이동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새 시트 또는 현재 통합 문서에 존재하는 다른 워크시트에 추가할 수가 있지 새 통합 문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되셨죠? 아주 난해한 문제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 이동 안 되실 때는 이거 통합문서 보호 앞에 쓰셨었으면 해제해야지 차트 삽입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보지 뭐. 차트 만들 데이터 선택하고요. F11키 눌러주면 새로운 이렇게 차트 시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지 셀 선택하고요. 삽입에 가가지고 기본 차트 만들면 범위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범위 선택하고 Alt F1 이렇게 눌러주면은 어떻게 됐나요? 네, 현재 워크시트에 차트가 추가가 되겠죠. 기본 차트가 세로 막대형이에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또 나왔네.
같은 회차에 두 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도 기본 보기와 같이 데이터 형식과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다.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는 표시되는 눈금자의 단위는 엑셀 옵션에서 고급 범주에서 변경할 수가 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여백과 머리글과 바닥글 여백을 조정할 수 있다. 페이지 나누기를 조정하는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문제 똑같이 나왔었죠. 이 앞에 있는 보기는 다 다르게 나왔지만 이 보기 답으로 나온 적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할 때는 뭘 쓰는 거라고? 페이지 나누기 보기를 한다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서서는 뭘 한다고? 레이아웃, 머리글, 바닥글을 한다고. 정리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 뭐라고요?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이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이나 또는 여백도 조정이 가능하대요. 여백 조정은 어떻게 하지? 이걸로 이렇게 조정하는구나. 조정할 수가 있군요. 처음 알았어. 그 다음에 얘네 단위 값은 파일에 옵션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서 한다고? 표시되는 눈금자는 엑셀 옵션에 고급 범주에서 한대요. 고급에 가보면 여기에 눈금자 단위가 있군요.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인데 기본 단위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페이지 나누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기 방식을 전환하는 것 뿐이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만 우리가 페이지 나누기를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되셨습니까? 자, 페이지 레이아웃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이번 회차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8년 1회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문제가 다르지만 똑같은 글자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다 범주가 똑같구나. 우리가 매번 출제되는 아이들이 출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